안녕하세요. 저는 평촌에서 살고 있는 40대 주부이자 아이 둘 엄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층간소음 때문입니다. 저희는 아파트 맨 꼭대기층에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위층에 아무도 없어 조용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 7살 딸과 5살 아들이 살고 있어서 아래층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바닥에 방음 매트를 깔고 아이들에게도 항상 뛰지 말라고 해서 제가 말하지 않아도 까치발을 들고 다닐 정도였죠. 그런데 아래층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다며 하루에도 여러 번 올라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층간소음의 원인은 저희 집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 원인은 다른 집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유 없이 온갖 욕설을 들어야 했던 저희 집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29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그해 첫 아이를 임신을 했고 그 다음 해에 바로 출산을 했죠.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를 하며 지냈는데 전세로 살다 보니 이사만 3번을 다녔습니다. 여보, 집주인이 뭐래? 집 내놨대. 이사 갈 집 알아보라고 하네. 멀리는 못 가고 근처로 알아보자. 그래서 알아본 곳이 동네에서 제일 저렴한 아파트였고 탑층이었습니다. 여기 이사 가서 지금 비어 있어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33평이고 집 깨끗해요. 진짜 깨끗하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싸요? 아파트가 오래됐잖아. 그래도 다른 동보다 싸도 너무 싼데요? 싸면 좋지 뭘? 다 봤어요? 네, 괜찮네요. 저희가 알아본 아파트는 평수도 마음에 들었고 빈집이라 바로 짐을 들여올 수도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저렴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있고 걸어서 대형마트도 5분 거리에 있다 보니 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후 앞집 아래층에 인사도 하고 떡도 돌렸어요. 여보, 나왔어. 오늘 일찍 왔네? 그런데 이게 다 뭐야? 매트 샀어. 애들 분명히 뛸 텐데 깔아야지. 나 금방 씻고 나올 테니까 같이 하자. 응, 알았어. 그 전에 살던 집들은 1층 아니면 3층이라 층간소음 걱정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아래층에서 배려도 해주었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크니까 집 안에서 뛰기도 하고 아래층에 피해를 주면 안 되기에 남편이 소음 방지 매트를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저희는 거실 바닥은 물론 안방 바닥, 주방 바닥까지 전부 다 깔았습니다. 매트를 깔았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집에서 뛰면 안 되니까 제가 항상 주의를 주었어요. 처음에는 애들도 깜빡하고 뛰다가 제가 몇 번 얘기를 하니 듣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애들이 습관이 됐는지 집 안에서는 물론 밖에 나가서도 까치발로 다녔는데 진짜 주택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내 집 마련하려면 전세로 좀 더 살아야 했고 돈을 모아야 하니 어떻게든 버텨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작은 방에서 놀다 급하게 나오더니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엄마, 담배! 응? 담배? 응, 방에서 담배 냄새나. 저는 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서 작은 방으로 들어가 봤는데 글쎄 창문으로 담배 냄새가 아주 진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창문을 닫고 방문도 닫았습니다. 거실까지 냄새가 났는데 바로 아래층인지 그 아래층인지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급히 관리실에 전화를 넣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기 205동 1601호예요. 네, 그런데요? 지금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 안내 방송 좀 해주세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는 매주 금요일에만 안내 방송을 해요. 그때 아이들 뛰는 소리나 담배 피는 거, 또 세탁기 돌리는 거 이런 방송을 하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아니, 저희 집에 어린애가 둘이나 있고 지금 담배 냄새가 진하게 올라오는데 방송을 못 해주신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안내 방송은 금요일에만 합니다.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가서 따질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짐작으로는 바로 아래층 같은데
내려가서 물어봤다가 혹시 아니라고 할 수 있으니 참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아이들 하원시켜서 놀이터에서 놀린 뒤 저녁 5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애들 욕조에서 물놀이 하게 두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네, 나가요. 누구세요? 아, 저 아래층인데요. 너무 시끄러워서요. 애들 뛰는 소리, 우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주의할게요. 네, 좀 조심해 주세요. 아, 저 잠시만요. 왜요? 여기 이거 제 핸드폰 번호예요. 혹시 너무 시끄럽다 싶으면 바로 연락 주시겠어요? 저도 애들이 놀다 보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을 때가 있는데 아래층은 또 다르니까요. 아, 네. 그럼 시끄러울 때 문자 드릴게요. 이날은 낮에 하루 종일 아이들이 없다가 좀 전에 들어와서 바로 씻으러 들어간 건데 시끄럽다고 하니 좀 이상했습니다. 혹시나 잠깐 사이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시끄럽게 한 게 들린 건가 싶어 사과를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동안 애들이 조금씩 뛰었거나 둘이 놀다가 싸우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으니 아래층에서 그간 참다가 올라왔나 싶어 더 조심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의 가족은 주말에는 거의 집에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자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남편도 집에만 있는 스타일은 아니라 간단히 짐 챙겨 공원으로 나갔죠. 아이들 그네며 미끄럼틀 실컷 태우고 저는 공원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나온 김에 외식하고 들어갈까? 정말? 나야 좋지. 밥 안 하고. 매일 밥하기 힘들었으니까 오늘은 외식하자. 그래서 주변에 맛집 검색해서 저녁까지 먹고 난 후 저희 가족은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피곤했는지 잠이 들어서 그대로 눕혔고 남편과 저는 자기 전 맥주 한잔 하려고 준비 중이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야? 담배 냄새! 또? 또라니? 여태 계속 담배 냄새 났어? 작은 방에서 냄새가 수시로 들어와. 아래층 같은데? 나도 그 생각했는데 물어봤다가 아니라고 하면 괜히 기분만 상할 거 아니야. 맞든 아니든 물어는 봐야지. 애들이 담배 냄새 맡고 살라는 거야? 뭐야? 진짜 매너 없게 누가 집안에서 담배를 피워? 남편은 어디서 담배를 피우는지 알아야겠다며 아래층부터 가본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혹시나 서로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빈손으로는 가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남편은 빵집에 가서 롤케이크 하나 사서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지난 뒤 남편이 돌아왔어요. 물어봤어? 맞대? 맞대. 어이없어. 내가 혹시 아니면 기분 나쁠 수 있고 우리 애들 때문에 시끄럽다고 몇 번 올라왔다고 해서 케이크 하나 사들고 갔거든?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담배 냄새가 확 나더라고. 아니, 가족들은 뭐 하는 거야? 저번에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은 젊은 여자였는데. 그럼 딸인가 보네. 내가 갔더니 아줌마가 나와서는 남편이 담배 피운 지 오래라고 가족들도 못 말린대.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냐? 우리 남편이 담배를 피우고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도 참아주고 있는 거래. 기가 막혀서. 애들이 낮에 많이 뛰어? 아니야. 낮에는 거의 집에 없지. 놀이터에서 실컷 놀리고 들어오는데. 짜증나네. 층간소음도 문제지만 담배 냄새도 문제였습니다. 저와 남편만 산다면 그냥 살 수도 있겠지만 애들한테는 너무 안 좋은 환경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가서 막무가내로 따지자니 저희 애들이 시끄럽게 한 부분도 있어 말 못하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작은 방 창문은 물론 방문까지 꼭 닫고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애들 태어나고 담배를 끊었는데 정작 아래층에서 담배를 피워대니 끄는 의미가 없다며 크게 화를 냈는데요. 엄마인 저도 화가 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여름이었는데 에어컨을 틀고 나서 환기라도 시키려고 창문을 열면 예외 없이 항상 담배 냄새가 들어왔어요. 관리실에도 말해봤지만 직접 찾아가는 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해결책을 주지도 않더라고요. 이래서 집값이 싼 거였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이유 때문은 아니었고 탑층이라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거기다 외벽이라 결로가 심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뭐 어차피 전세니까 좀 신경 써서 살면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담배는 달랐어요. 애들도 싫어했고 저도 담배 냄새는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 작은 방 문을 열 때마다 짜증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여름을 보냈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날씨가 추워지니 창문을 닫고 지내는 시간이 길어서 그나마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원 후 날씨가 추워서 놀이터에서 노는 시간도 줄어 바로 집으로 데리고 오곤 했는데 이게 또 아래층에서는 시끄러웠나 봅니다. 저녁을 하고 있을 때 올라와서 따지고 내려가는 일이 많았고 이건 평일 주말 구분 없이 거의 매일 찾아왔습니다. 전화번호를 줬지만 전화나 문자보다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층간소음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큰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래도 노력하며 살았는데 아래층이 좀 예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애들이 집안에서 뛰면서 노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아래층에서 올라왔을 때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저기요, 애기 방금 울었죠? 아니요, 저희 애들 조용히 앉아서 영화 보고 있었어요. 분명히 우는 소리 들렸다고요. 그리고 아까는 뛰는 소리도 들렸고요. 저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왜요? 일단 들어와 보세요. 저는 거실부터 방, 그리고 주방 바닥까지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바닥에 소음방지 매트 깔았어요. 빈틈없이 깔았고 애들도 뛰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서 까치발로 다닌다고요. 보이시죠? 뛰면 저한테 혼난다는 걸 알아서 놀이터 나가서나 뛰어놀아요. 그래서 저 낮에는 되도록 애들하고 놀이터에 있다가 들어오고요. 이 매트 하나로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다고요. 아니, 애를 조용히 시키라니까요. 그러면서 아래층 주인은 신경질을 내며 돌아갔습니다. 저도 사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애 키우는 집인데 좀 이해해주면 안 되나 싶었죠. 자기네는 담배까지 피우면서 저렇게 따지러 올 수 있는 건가 싶어 화가 났어요. 하지만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사과나 하며 사는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일찍 퇴근한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에 갔습니다. 장도 보고 시식도 하고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그쪽이 엘리베이터에 붙였어요? 뭘요? 엘리베이터에 담배 피지 말라고 누가 쪽지를 붙여놨는데 그거 그쪽이 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닌데요? 그리고 저희 지금 집에 없어요. 나올 때도 엘리베이터에 아무것도 없었고요. 정말 아니라는 거죠? 내용이 뭔데요? 집안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써 있었어요. 그럼 관리실에 가셔서 CCTV 돌려보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알겠다고 끊더라고요. 아마도 아래층에서 담배 피우는 게 저희 집은 물론 그 아래층까지 피해가 되고 있는 상황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그날 이후로 아래층에 가서 따지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성격도 못 됐죠. 그러다 보니 그저 참고 살았고 창문과 방문을 닫는 정도로 생활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늦은 시간에 경비실 아저씨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어요. 네? 민원이라니요? 여보, 무슨 일이야? 아저씨, 무슨 민원이요? 아래층에서 위층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올라가 보라고 해서요. 네? 저희 지금 다 같이 자고 있었는데요. 아니면 낮에 시끄러운 게 아니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저희 오늘 종일 집에 없었는데요. 그러자 경비 아저씨는 알겠다며 돌아갔고 아래층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도 나는 마당에 조심 좀 하고 살자고요. 애들이 저도 모르게 뛸 수는 있는데 오늘은 저희 가족 모두 낮에 집에 없었어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애 우는 소리에 우당탕탕 소리 엄청 나던데. 저희 집 아니라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저희 애들은 잘 울지도 않고 소리도 그렇게 안 질러요.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요? 참나. 지금도 시끄럽잖아요. 저는 전화를 끊고는 남편과 급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애 우는 소리 들리죠? 지금 애들만 놓고 여기 오신 거예요? 대단들 하시네. 저희 애들 지금 자고 있어요.
그 사이에 깼나 보죠. 자기야, 올라가 봐. 응, 알았어. 그리고 몇 분 뒤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애들 안 깨고 잘 자고 있어. 우리 집은 아니야. 들으셨죠? 아니면 지금 저희 집 올라가 보실래요? 그래요. 가보자고요. 15층 주인은 큰 소리치며 저희 집으로 올라갔고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애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혹시 아래층 아니에요? 14층에도 애들 살잖아요. 아니, 층간소음이라는 게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거지. 그 반대가 될 순 없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각선으로 소음이 들리기도 하고요. 말 나온 김에 내려가 보죠. 그래서 저희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14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지 않아도 집 안에서 애 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더군요. 층간소음의 원인은 저희 집이 아닌 바로 그 아래층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이없었죠. 잘 알아보지도 않고 툭하면 올라와 욕하고 가고 저희는 몇 번이나 사과하며 지냈으니 화가 날 수밖에요. 그래서 15층 주인한테 사과받고 바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앞으로는 시끄러워도 아래층에서 또 올라오진 않겠지 하며 애들하고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한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저를 막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어디선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싸움 난 것 같아. 싸움? 어디서? 아래층 같은데? 자기야, 가보려고? 내려가 봐야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외투만 걸치고 같이 내려가 봤어요. 그런데 가보니 경비 아저씨는 물론 15층과 14층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층간소음이었죠. 거기다 담배 냄새로 서로 탓하며 싸우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 상황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지 말로 하라며 말렸는데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주민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늦은 시간 경찰까지 출동해서 일이 더욱 커졌는데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 일에 대해서 궁금해진 저는 아이들은 원에 보내놓고 관리실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어제 경찰도 다녀갔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16층도 담배 때문에 관리실에 전화 한번 주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지금 서로 고소한다고 난린데 정작 경찰에 고발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신 아파트 안에서 담배를 피운 건 과태료가 나오는 정도고요. 그리고 층간소음은 민사소송으로 갈 수도 있어요. 관리실과 통화해보니 상황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황당한 일도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올라오더니 서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서명이요? 지금 우리 동에서 돌아가면서 서명 받고 있는 거 몰랐어요? 처음 듣는데요. 알고 보니 담배 냄새로 피해받는 층에서 서명을 받아 한 번에 소송을 건다고 하고 있더군요. 저는 이날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퇴근한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담배 냄새 때문에 불편하게 살았던 건 맞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요즘 하도 세상이 무서워서 보복이라도 당하면 나도 그 생각했어. 그렇다고 우리만 쏙 빠지는 것도 좀 그렇고 이따가 서명 받으러 오면 얘기 좀 해봐야겠다. 그런데 저희 집까지 서명을 받으러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간 이유 없이 욕먹었던 걸 생각하면 서명을 해서 힘을 보태고 싶었는데 남편은 말리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한동안 담배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창문 열고 환기도 시켰고요. 애들이 작은 방에서 잘 놀며 지냈어요. 아파트에서도 더 이상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아 서로 잘 해결했나 보다 싶었는데 한 달 뒤 이사 차량이 아파트 단지 안에 왔더라고요. 올려다보니 저희 바로 아래인 15층에 사다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15층에 내려 집주인을 만나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안 보이고 이사업체 직원들만 바쁘게 가구를 빼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층에서 항의가 너무 거세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15층 아저씨는 끝까지 내 집에서 내가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큰소리를 쳤다더군요.
그래서 과태료 내고 주민들이 계속 항의하니 결국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해요. 저는 이사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아이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라 그런지 더는 살 수 없었나 봅니다. 그러길래 서로 배려하며 살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주민들은 애들 사는 집에 애 울음소리 들리는 거야 당연한데 그런 걸로 계속 뭐라고 하면 누가 애를 낳겠냐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솔직히 맞는 말이었죠. 대신 너무 늦은 시간까지 그러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암튼 저희는 한동안 오해받으며 사과하면서 살았는데 저희보다 더 피해를 보던 다른 층 사람들 덕분에 더 이상 담배 냄새를 맡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래층 아저씨는 이사 가서도 여전히 집에서 담배를 피우며 살겠지만 뭐 이제 저희랑 상관없는 일이죠. 아, 그리고 저희가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축이긴 하지만 가격도 좋고 인테리어도 새로 되어 있는 집이에요. 거기다 1층이라 애들이 편하게 놀 수도 있죠. 이사 다니느라 복비에 이사비에 돈이 많이 나갔는데 이제 내 집이 생겨 그 돈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애들한테 집안에서 뛰지 못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고 교육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혹시나 위층에서 아이들이 떠들고 운다 해도 그 정도는 이해해 주려고 합니다. 애들도 어느 정도 크면 알아서 조용해지더라고요. 다 한때니 서로 이해하고 사는 수밖에요. 제 사연은 여기가 끝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언제나 행복하세요.